니주란을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통증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조합하면 통증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늘이 9개가 달려 있어요. 오히려 바늘이 많으니까 아플 것 같지만 뭐 찔러면 찔러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한방 정말 아파요. 환자분들이 짜증냅니다. 모든 치료 중에 제일 아픈 거는 원장님이 시술 받으실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 건가요? 제일 중요하게 여긴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일단 효과가 좋아야죠. 그런데 효과를 좋게 하다 보면 조금 아픈 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원장님도 아픈 거는 그럼 싫으신 편인가요? 당연하죠. 저는 제 얼굴에 주사 못 맞습니다. 무서워서. 그럼 피부과 시술 중에 이거 좀 아프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했지만 제가 좀 겁이 많아가지고 다 못 봤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받는 것 중에 제일 아픈 거라고 보면 사실상 리주란이죠. 리주란이 정말 아파요. 저는 제 얼굴에 너무 무서워서 못 맞고 이제 그렇지만 또 많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특별히 큰 비용 없이 즉각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리주란 많이 하십니다. 그럼 리주라는 왜 더 그렇게 아픈 거예요? 첫 번째는 리주란 주사 자체가 되게 아파요. 동일한 주사기로 동일한 깊이로 주사를 쫙 했을 때 생리시험수 같은 걸 쫙 넣으면 아프긴 아픈데 뭐 그냥 받으면 안 돼. 리주란 성분 자체가 좀 아픈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이제 바늘을 찌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주사 맞을 때는 엉덩이 주사 한 대 맞잖아요. 근데 바늘 찌르는 게 한 번이 아니라 몇십 번을 계속 찔러야 돼요. 바늘 찌르는 것 자체가 아프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사 맞을 때 깊숙한 곳에 좀 부드러운 곳에 넣으면 생각보다 안 아픕니다. 근데 피부 진피라고 해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가주층에 놓으면 이게 생각보다 주사가 잘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약간 힘을 줘서 쫙 놓아야 되는데 그 진피층에 약을 주게 되면 이게 좀 약이 팽창되면서 옆을 밀어내니까 팽윤되면서 이 통증이 또 있는 거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리주란을 진피가 아니라 밑에 피하 지방층으로 넣으면 통증이 조금 덜한 것도 특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실제 리주란 하다 보면 의외로 어떤 분들은 마취 크림만 바르고 했는데 잘 참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마다 분명히 통증에 대한 역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동일하더라도 얼굴 부위에 따라서 또 통증이 다릅니다. 특히 눈가 주변 이분이 되게 통증이 심하고요. 입 주변이 신경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심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주란 맞으시는 분들 좀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있죠? 그래도 니주란을 맞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통증 때문에 주저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잘 조합하면 통증을 확실히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 당연한 거지만 마취 크림을 바르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논문에 보면 마취 크림을 60분 정도 발랐을 때 피부에 약 3mm까지 마취가 된다고 보고돼 있고요. 맥시멈 2시간까지 마취 크림 바르면 5mm까지 마취가 된다고 보고돼 있죠. 그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니주란 넣을 때 보통 뭐 3mm 넘지 않게 하시니까 사실 통증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병원에 있을 때 1시간 동안 바르는 경우는 거의 없죠. 보통은 한 30분 정도 바르게 되는데,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통증에 너무 걱정이 많고 힘들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미리 말씀드려서 선생님 좀 마취 크림 좀 조금 길게 발라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알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늘려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마취 크림을 한 3, 40분 정도 바르면 통증이 조금 더 줄게 되고요. 마취 크림만 바르는 게 아니라 비닐 같은 걸로 밀봉을 하게 되면 약이 좀 더 잘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해당 부분을 어떤 천이나 어떤 좀 이렇게 뭘 덮어서 또 체온을 통해서 약간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약물이 조금 더 잘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취 크림의 시간을 조절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마취 크림 이렇게 오래 해달라고 해도 선생님들이 좀 안 귀찮아 하시나요?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 안 돼요. 순서대로 진료를 하게 되는데 뭐 이분이 조금 마취 크림을 갖다가 30분이 아니라 뭐 45분을 원하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분 진료 보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니주란 할 때 한 3분의 1 정도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3분의 2는 그냥 마취 크림으로 충분하고요. 정말 겁 많으신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마취 크림으로는 안 되고 신경 차단 마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 마취를 같이 병행하면 통증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바깥쪽은 신경 차단 마취를 할 수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구역이죠. 하지만 우리가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이 조금 쉬었다 가고 조금 아프고 이런 식으로 하면 통증이 확실히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통증에 민감하다. 그럼 선생님한테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저 마취 크림 플러스 신경 마취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럼 좀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간단하게 통증을 좀 없애고 싶어요. 뭐 있을까요? 진통제를 먹는 거죠. 진통제 중에 일반적인 진통제가 아니라 트라마돌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먹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단지 좀 부작용이 나면 속이 약간 울렁거릴 수 있는데 어차피 우리 시술 받고
침대에서 약간 좀 쉬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팔 이쪽 근육에다가 그 트라마도를 근육 주사를 할 수 있어요. 얼굴에 주사 맞는 건 좀 무섭다 그러면 팔이나 먹는 약으로도 충분히 진통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게이트 컨트롤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뇌를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리쥬란 맞을 때 손에 그 바이브레이터라고 하는 진동기를 주고 이게 윙 하는 자극을 좀 주거나 또는 주사 놓는 옆에다가 진동을 윙 줘서 게이트 컨트롤 이론에 의해서 통증을 줄일 수 있고요. 이것을 약간 다르게 활용해서 환자한테 계속 말을 거는 경우가 있어요. 시술할 때 어제 뭐 어땠나요? 어제 날씨 추웠는데 뭐 먹었어요? 계속 말을 걸면 환자분들이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 하다가 통증을 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단 이거 약간 농담인데 리쥬란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 걸면 환자분들이 짜증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말 거는 거는 리쥬란보다는 울세라랑 써마지 할 때 정말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울세라 써마지 할 때는 계속 잡담을 많이 합니다. 그럼 얘기하다 보면 환자분이 원장님 얘기하느라고 하나도 안 아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인 게이트 컨트롤 이론, 이걸 활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리쥬란 자체가 사실 주사잖아요. 바늘을 계속 찔러야 돼요. 그럼 상식상 이왕이면 좀 굵은 바늘보다는 좀 얇은 바늘이 좋겠죠. 그래서 리쥬란에 기본 들어있는 거는 33게이지 바늘로 상당히 가는 바늘입니다. 34게이지 바늘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세상에서 가장 얇은 바늘이라고 해서 35게이지까지 바늘도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무섭다 그러면 선생님 원장님한테 선생님 좀 더 가는 바늘 없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는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선생님들이 약간 좀 언짢아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더마샤인 같은 장비는 바늘이 9개가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바늘이 많으니까 아플 것 같지만 한 개 한 개당은 좀 소량이 들어가다 보니까 진피가 찢어지는 듯한 팽nú감이 덜해지기 때문에 통증이 확실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환자분들이 너무 아파하시면 제가 먼저 더마샤인으로 맞으시죠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리쥬란을 못 맞겠다. 그랬을 때는 리쥬란 말고 좀 뭐 다른 게 있을까요? 리쥬란을 말할 때는 리쥬란 힐러를 말하는 건데요. 리쥬란에다가 마취약과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리쥬란 HB라고 나온 게 있어요. 그것을 하면 확실히 통증이 많이 줍니다. 그러면 뭐 다 항상 리쥬란 HB 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또 그게 말이 아닌 게 마취약이랑 히알루론산을 섞어서 약간 리쥬란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리쥬란 함량은 좀 작아지게 되죠. 저희 병은 제가 좀 많이 하는 방법인데요. 어차피 리쥬란은 한 병이 다 들어가고 거기다가 스킨 보톡스 조금 집어넣고 물광부사 조금 집어넣고 리도케인 집어넣으면 리쥬란 자체에 들어간 토탈 양은 똑같은데 희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스킨 보톡스 효과도 있고 물광 효과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통증이 확 줄어요. 저희 병에서 뭐 땡땡땡 주사라고 하면 환자분들 이거에 대해 통증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민감하신 분, 전 리쥬란 옛날 맞고 저는 아예 못 맞겠어요 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비가교성 히알루론산 주사, 뭐 물광 주사라고 하잖아요. 그걸 맞아도 됩니다. 여러 논문에 의하면 그 효과가 리쥬란이 10이라 그러면 한 8, 9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를 냅니다. 리쥬란 못 맞겠다. 그럼 이런 것도 대체해서 맞으면 됩니다. 울세라랑 써마지도 아프다고 들었는데 리쥬란하고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 리쥬란보다는 덜 아파요, 다행히. 그런데 아프긴 아파요. 왜냐하면은 리쥬란은 좀 손이 빨리 하면 5분, 10분 내에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울세라랑 써마지는 대략 30분 정도 해야 돼요. 뭐 샷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리쥬란보다 덜 아프지만 계속 중첩적으로 하면 되게 아파요. 그리고 원래 이 사람 얼굴이라는 게 한 번 맞은데 또 맞으면 더 아픈 게 있거든요. 간단하게 왜 아픈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 울세라는 초음파죠. 초음파가 한 곳에 열을 모아서 열점이 생기는 거죠. 한 부위에다 열점을 탁탁탁 만들면 당연히 뜨겁겠죠. 순간 온도가 65도에서 75도까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제가 보통 제네시스 할 때 40도에서 43도 왔다 갔다 하는데 되게 뜨거워하세요. 그런데 65도 엄청 뜨겁잖아요. 근데 그 참는 이유는 그 열점이 되게 작아서 그래요. 참을 수는 있죠. 그리고 그 열점이 우리가 타겟팅하는 깊이가 보통 스마스층이라고 해서 신경이 좀 많이 뭉쳐있는 층이에요. 그리고 설사 스마스층이 아니라도 이마라든지 이런 광대, 턱뼈 근처는 얇아서 이 뼈 근처에 있는 뼈막까지도 이렇게 초음파가 들어가서 진동을 줘서 약간 뼈를 때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통증이 꽤 있습니다. 그에 반해 써마지는 고주파를 이용하죠. 어떤 분들은 써마지가 좀 더 안 아프다고 하는데 저는 시술을 쭉 해보면 제가 느끼는 거는 써마지를 조금 더 아파하시는 것 같은 저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써마지는 고주파가 들어가고 고주파가 좀 벌키하게 덩어리째 열을 주기 때문에 이 덩어리 열로 리프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초음파로 열을 주든 고주파로 열을 주든 이 두 가지는 결국 열에 의한 통증입니다.
뭐 울세라 써마지 공통된 건데요. 통증 줄이기 위해서 둘 다 마취 크림은 루틴으로 바르고요. 제가 울세라 써마지 할 때는 다른 어떤 뭐 레이저 할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지금 바르고 있고요. 저희 병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울세라 써마지 할 때 루틴으로 신경 차단 마취를 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30분 정도 가기 때문에 처음에 참으셔도 계속 통증이 누적되다 보면 환자분이 되게 불편하세요. 그래서 신경 차단 마취가 생각보다 금방 끝나고 생각만큼 많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틴으로 신경 마취하고 추가해서 최근에 그 울세라 피 프라임이라고 새로 나왔어요. 기존 장비와 비교해서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이 초음파 해상도가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울세라가 다른 어떤 리프팅 장비와 다르게 실제로 초음파로 깊이를 보면 쏠 수 있잖아요. 이게 해상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 깊이에 따라서 초음파를 쏘지만 특정 부위는 피부가 얇아서 뼈 근처에 갈 수도 있죠. 내가 원래는 4.5mm로 하려고 했는데 초음파로 딱 봤더니 뼈가 너무 가깝다. 그럼 3mm를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직접 그 깊이를 보면서 거기에 따라서 깊이를 조절하면 필요 없는 통증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써마지가 너무 무서워서 가끔씩 수면 마취를 좀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수면 마취는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써마지라는 기계가 되게 영리해요. 각각의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를 조절하는 특징이 있어요. 즉 환자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환자가 통증을 호소할 때에 따라서 의사가 에너지 양을 정교하게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주무시면 알 수가 없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환자가 이렇게 수면 마취를 한다고 해서 통증을 안 느끼는 게 아니라 통증을 느낄 때마다 약간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안전합니다. 그런데 고주파가 들어갈 때 이렇게 탁 움직여서 이게 팁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멈추지만 간혹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죠. 스파크가 바박 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화상을 입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그리고 미국 본사, 솔타 본사에서는 써마지 시 수면 마취를 권장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레이저 제모 받고 싶은데 아플까봐 못 하고 있어요. 아픈 거 맞아요. 많이 아픕니다. 왜 아프냐면은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레이저를 쏜다는 거는 그 털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우리가 파괴하는 건데 얼굴에 잡티에 있는 멜라닌 색소 정말 작은 건데 털은 눈에 보일 정도로 크죠. 수염에 있는 이 털을 성모라 그래요. 되게 두껍고 깊게 있죠. 보통 이거 탁 뽑으면 한 3mm에서 5mm까지 있어요. 레이저를 쏘면 피부 속에 있는 이 기둥 자체도 깎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털이 또 뜨거워지고 모낭도 뜨거워지고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 에너지를 받는 덩어리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특징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근데 우리가 제모하는 데가 어딜까요? 여기잖아요. 안 그래도 열 많이 생기는 그 두꺼운 털인데 하필이면 또 아픈 부위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더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털 자체는 굵고 큰 덩어리, 우리 피부에서 큰 덩어리죠. 이걸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레이저 에너지 가스를 좀 세게 써야 돼요. 그래서 레이저 쏘는 시간도 길게 써야 되고요. 레이저 파워도 세게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레이저 제모는 어떻게 해야 좀 덜 아플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면도를 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피부고 털이 있죠. 이 속에 있는 털은 어쩔 수가 없죠. 이건 다 뜨거워지니까 아플 수밖에 없는 거고 털이랑 이렇게 있지는 않잖아요.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겉에 있는 털을 남겨두면 이 열 자체가 피부에 닿으니까 좀 뜨거울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기 전에 면도를 하고 수술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피부에 염증이 있거나 장벽이 손상되면 약간 피부가 민감해져 있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건강한 피부에 비해서 할 때 조금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피부에 염증이 좀 있거나 또는 내가 뭐 레티노이드 같은 거 발라서 약간 얼굴이 약간 빨개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시술을 받지 않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고요. 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서 약간 몸이 상태가 정신적으로 약간 이렇게 긴장돼 있을 경우에는 이 통증의 역치가 좀 떨어집니다. 환자분들이 선생님 오늘따라 유단히 아프네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는 본인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통증 여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또 스트레스도 받는다고 갑자기 노쇼하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병원 안 오시고 노쇼하시는 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하나는 냉각을 이용하는 건데요. 사실 이건 뭐 제가 말하기 좀 민망합니다. 왜냐면 요즘 레이저들은 미리 냉각을 칙 나오고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환자가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냉각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냉각을 조금 더 길게 칙 나게 하면 통증을 조금 줄일 수 있고요. 레이저 냉각하고 레이저 끝나고 또 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칙, 레이저 꽝, 또 칙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뭐 선생님과 잘 상담하면 거기에 맞춰서 냉각 시간도 조절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신경 차단 마취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기 하느라고 신경 차단 마취 하는 분들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제가 저희 병원에는 코 속 털을 제모할 수 있는 특수한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코 속 털 제모할 때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이 코 속 털 제모할 때는 실제로 제가 신경 차단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치료 중에 제일 아픈 거는 여드름 흉터입니다. 제가 여드름 흉터를 좀 많이 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사실 그것 때문에 신경 차단 마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신경 차단 마취에 익숙한데요. 이때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다 씁니다. 마취 크림 상당히 오래 발라야 되고요. 신경 차단 마취 루틴으로 해야 됩니다. 여드름 흉터는 반복적으로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차트에 적어 놓습니다. 이분은 환자 시술할 때 너무 아파했던 분이다라고 표현하면 그 메조람이라고 해서 주사기 한 개에 바늘이 5개 꼽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푹 찔러서 추가로 마취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고 경험으로서 여드름 흉터 환자 중에 한 반 정도는 미리 이거 하기 전에 처음 병원 오자마자 제가 먹는 약 또는 주사 진통제를 보통 하고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술하게 되면 아프긴 아프지만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을 정도의 아픔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심한 통증 시술 때 이런 통증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픈 시술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요. 이런 통증을 줄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가까운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통증을 줄이면 좋은 시술 결과도 하면서도 통증 줄이면서 시술 즐겁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피부과 전문의 닥터펠프스 유동규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